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저 와 자리를 잡고 있던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마주 앉기가 무섭게 친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곧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데려다 줬다고? 애는 어쩌고?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잠깐 들르셨더라고. 그럼 나랑 만나는 내내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시는 거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는데요. 제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도 오늘 약속 있으신데 잠깐 들르셨어. 그냥 너 혼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말꼬리를 끌어올리는 친구의 표정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빙긋 웃으며 입을 뗐어요.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조금 극성이잖아. 전철 갈아타고 가야 한다고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어머님께 아들 봐달라고 했다나 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두 손을 모으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우와, 남편 완전 멋지다. 그럼 오늘 내내 남편이 아들 보는 거야? 오늘 주말이니까 맘 놓고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던 친구의 눈빛에 부러움이 짙게 깔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친구가 결국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남편이랑 너무 비교돼서 짜증나려고 한다. 오늘도 몇 달 만에 하는 외출인데 엄청 눈치 주고 그랬거든. 너네 남편은 어쩜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다니? 난 이번 생에는 틀린 것 같아. 완전 망했어. 쓸쓸하게 가라앉는 친구의 목소리에 가만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옅은 웃음을 머금으며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 내가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 친구의 두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말도 마. 예전에는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 생각이 없다니? 캐묻는 친구의 시선을 받으며 한 박자 숨을 골랐는데요. 누구에게도 좀처럼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어디 가서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 낳을 때 남편은 옆에 있지도 않았어.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친구의 반응은 컸습니다. 뭐? 출산할 때 옆에 없었다니. 지금껏 그런 말 없었잖아. 천천히 한숨 같은 웃음을 흘렸어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겠어. 그치만 시댁 가족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이혼 안 했던 거야. 말도 마라. 혼자 출산하면서 이혼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니까. 말 끝에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자신의 일처럼 붕괴하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짜증나게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출산 때는 옆에 있어줬거든. 내가 15시간 넘게 진통하는 내내 남편도 쫄쫄 굶었다는 엄마 말 들었는데 고맙더라고. 암튼 그때 그 기억 덕분에 웬만한 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출산날 옆에 없었다는 건 진짜 너무한 거다. 친구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때의 기억들이 바로 눈앞까지 밀려오는 듯 했어요.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말 나온 김에 자세히 말해줄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창피할 것도 없네. 그래?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친구의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마음속 깊이 접어두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우리 커플이 가장 먼저 결혼식을 올렸어요. 20대 후반이란 나이는 누군가에게는 결혼하기에 적당한 시기로 비칠 수도 있지만 문득문득 너무 일찍 인생의 한 챕터를 넘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TV 드라마에서나 듣던 허니문 베이비라는 말이 어느새 제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단순한 감기인 줄만 알았어요. 환절기 즈음이었으니 의뢰 그런 것이려니 싶었거든요. 약국에 들러 종합 감기약을 사서 막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시어머님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어디 다녀오는 거니? 어머님,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반찬만 놓고 갈까 해서 왔는데 어디 다녀오는 길이니? 제가 휴대폰을 놓고 나왔네요. 그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 사러 다녀왔어요. 감기? 그럼 병원을 다녀오지 그랬어. 그냥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종합 감기약 먹고 자다 일어날까 해서요. 증상이 어떤데? 그냥 몸이 으슬으슬 춥고 잠이 쏟아져서요. 아무래도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잠도 쏟아져? 시어머님이 잠시 허공 어딘가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는데요.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혹시 임신 테스트기 해봤니? 네? 임신 테스트기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시어머님이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잔소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약 함부로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라. 내가 약국 가서 임신 테스트기 사올게. 어머님, 임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전에 내 친구 딸은 임신인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어서 아기 낳을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긴 했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다시 말려볼 틈도 없이 시어머님이 후다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15분쯤이 흘렀을까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테스트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선명한 두 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작은 막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면서도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두 줄이면 임신인 거예요? 두 줄이야? 진짜 두 줄이야? 네, 두 줄이에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단숨에 환해졌습니다. 세상에나 경사났네 경사났어. 역시 우리 수빈이가 복덩이가 많네. 처음부터 딱 알아봤다니까. 붉게 상기된 시어머님의 얼굴과는 달리 저는 여전히 어딘가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어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진짜 감기약 먹을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어쩐지 나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니들한테 반찬을 해다 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러나 싶었는데 조상님이 우리 손주 지키라고 나를 보낸 모양이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죽이라도 끓일 테니까 넌 들어가서 좀 쉬렴. 아니에요. 죽 사서 먹으면 되는걸요. 내가 있는데 뭐 한다고 사 먹어. 소고기 넣고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넌 얼른 들어가서 쉬렴. 성화에 못 이긴 채 침대에 머물러 있자 거짓말처럼 곧장 잠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 청소까지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욕실 청소까지 하셨어요? 이제부터 욕실 청소랑은 전부 정훈이한테 시키도록 해라. 임신하면 냄새도 역하고 그렇거든. 저녁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또한 한박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는 거네?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건강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지. 시어머님의 한마디에 남편이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 이후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작은 생명이 제 안에 깃들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만삭이 가까워졌는데요. 배는 무겁고 발목은 풍선처럼 부어 한 발짝 떼는 일조차 쉽지 않아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익숙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봉투를 흔들며 들어왔어요. 자기야, 자기 좋아하는 과일 종류별로 다 사왔어. 나 잘했지? 그렇잖아도 과일 떨어졌던데 진짜 고마워. 내가 과일 씻어올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답지 않게 자상한 행동들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내 곧 아빠가 되니 사람이 변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고 말았는데요.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집안 청소 문제로 부딪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잠시 후 깨끗이 씻은 과일을 식탁에 내려놓던 남편이 역시나 무슨 말을 꺼낼 듯 말 듯 입술만 몇 번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티 났어? 얼굴만 봐도 딱 알거든? 사실은 나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이 역시나 수상했어요. 무슨 부탁인데 그래? 남편이 우물쭈물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사리 입을 뗐습니다. 그게 나 친구들이랑 매년 여행 가는 거 자기도 알고 있잖아? 고등학교 절친들 말하는 거잖아. 맞아. 원래는 2박 3일로 여행 가는데 자기가 임신 막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1박 2일로 가자고 했어. 멀리도 아니고 경기도 외곽으로 갈 거야. 괜찮겠지? 이해해 줄 거지? 순간 과일을 입에 넣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막달인데 여행을 간다고? 제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나도 이번에는 못 간다고 말은 꺼내봤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서진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 서진이 전 여친이 헤어지자마자 5개월 만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더래. 뭐? 헤어지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우리 모두 깜짝 놀랐잖아. 아니,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난 거잖아. 서진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더라고. 내내 술만 마시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승진도 떨어졌대. 둘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잖아. 안 맞아서 헤어진 거라기보다는 서진이는 아직 미련이 있었지. 돈 문제 때문에 다툰 거라 돈 좀 모아서 다시 찾아갈 생각이었다나 봐. 근데 그새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버렸으니 서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암튼 서진이 충격으로 지금 몸무게가 7kg나 빠졌어. 그래서 이번 모임은 서진이 위로해주기 위한 모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남편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사뭇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눈동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친구들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다 같이 어딘가로 떠나고 하던 제법 오래된 약속 같은 것이었어요. 그 모임이 조금 특별했던 까닭은 단순히 남자들끼리만의 여행이 아니라 커플끼리도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전부터 몇 차례 따라가 본 적이 있었기에 익숙한 얼굴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임신 막달이란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딱한 사연을 듣고 나니 차마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올라오겠다는 조건을 분명히 못 박은 다음에야 결국 허락이라는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화는 꼭 잘 받아야 해. 알았지? 당연하지.
휴대폰 꼭 붙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바로 튀어올게. 급하게 운전해서 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대리운전도 미리 알아봐 놓고. 그날은 술도 안 마실 거야. 약속할게. 남편이 손가락까지 걸어가며 몇 번이고 다짐에 다짐을 더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토록 원하던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콧노래라도 부를 듯한 표정으로 현관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배려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여행지로 떠나 있는 동안 저는 친정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혼자 덩그러니 지낼 딸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부모님이 부랴부랴 차를 몰고 데리러 오셨거든요. 친정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애기 낳으려면 많이 먹어둬야 해. 엄마도 너 낳기 전에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엄마가 한우 구워줄게. 지금도 잘 먹고 있는 걸 뭐. 네가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거지. 애 낳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먹어둬야 해. 엄마는 한 상을 차려놓고도 모자랐는지 주방과 식탁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자꾸만 새로운 반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전해져 오는 듯해 가만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다 먹으면 후식으로 과일도 먹자. 엄마의 다정한 말을 들으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아무리 너가 허락해줬다지만 이 서방은 가란다고 진짜 갈 수가 있어.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위로차 간 거라니까. 그래도 아내가 만삭인데 여행이 웬 말이야. 아무튼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난 너 낳을 때 하루하루 비상대기 쪼였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빠는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끝내 미간을 펴지 못했는데요. 제가 부드러운 미소로 아빠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온다고 했어.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어떤 일이 생긴다 한들 손가락까지 걸며 다짐했던 남편이 한달음에 달려와 줄 것이라고 말이죠.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조용히 떠올리며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토록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정작 남편은 돌아오기로 약속한 그날에 이르도록 아무런 기별이 없었어요. 낮부터 완전히 연락이 끊긴 채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누르고 있던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어 떨리는 손끝으로 카톡 한 줄을 띄어보냈어요. 자기야, 오늘 오는 거 맞지? 전송 버튼을 누른 뒤로 몇 번이나 화면을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낸 시각 옆에 자그맣게 붙은 숫자 1이 좀처럼 사라질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그 순간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 버렸음을 직감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별일 아니라 여겼지만 이내 그 통증이 파도처럼 한 차례 밀려왔다가 잠시 잠잠해졌다가 또다시 밀려오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로만 듣던 진통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을 보름이나 앞둔 시점이었기에 당황스러움이 더욱 컸어요. 부모님과 함께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에 쥔 휴대폰을 차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액정이 까맣게 꺼졌다가 다시 환하게 밝아지기를 몇 번이나 거듭하는 동안 남편의 이름은 그저 통화 목록 위에 무심하게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서방한테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해. 운전대를 움켜쥔 아빠 옆에서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게 아까부터 전화를 안 받아. 카톡도 안 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짜냈습니다. 뭐? 이서방이 전화를 안 받아?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엄마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져 있었어요. 휴대폰 너머에서는 같은 안내 음성만이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뚜뚜 하는 신호음이 착창 밖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처럼 자꾸만 멀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했어요. 늦은 밤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응당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혹시 남편분은요? 간호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끝을 흐리듯 엄마가 둘러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수속이 모두 끝나고 병실 의자에 몸을 깊이 묻은 뒤에도 저는 휴대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마디만 들려와도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다시 걸고 또 걸고 한 번 더 걸어봐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한결같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사함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진통을 견뎌내는 와중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제발 좀 받으라고. 속에서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끓고 있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단 한 음절도 토해내지 못했어요. 발끝까지 긴장이 스며들 만큼 안절부절 못하며 보낸 그 시간을 아마도 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산이라 그런지 아이는 좀처럼 내려와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진통과 진통 사이에 짧은 숨돌림마저 마치 누군가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기별도 닿지 않았어요. 아빠가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건만 끝내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보다 못한 아빠는 결국 수십 통의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진통은 동이 틀 때까지 좀처럼 멈춰설 줄 몰랐습니다. 힘주기와 호흡,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통증의 물결,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내는 동안 마땅히 옆자리를 지켜줘야 할 사람의 부재가 어떤 산통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 8시가 지나서야 마침내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수고했다, 수고했어.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친 숨을 토해내며 곁에 있는 자그마한 생명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보드러운 숨결과 제 가쁜 호흡이 한 박자에 맞춰지는 듯한 그 순간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또 어딘가가 새로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져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서방 전화 왔다는구나. 베개에 묶고 있던 머리를 저도 모르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언제? 출산하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다나 봐. 아빠가 엄청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의 음성에는 노여움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래? 당장 병원으로 튀어오라고 했다니까. 지금 오는 중이겠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이마에 푸른 핏줄이 붉어질 만큼 가슴 한복판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낳는 동안에는 그 모든 감정이 통증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정작 출산이 끝나고 나니 그제서야 켜켜이 쌓여있던 서운함과 노여움이 한꺼번에 둑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남편은 마침내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도를 내달리는 다급한 발소리가 병실 문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춰섰어요. 곧이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남편은 황망한 얼굴로 저를 찾았어요. 머리카락은 손도 대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안색은 핏기라곤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채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친정 부모님까지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꽂혔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마치 날선 서슬처럼 남편의 어깨 위로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팔짱을 낀 채 두 눈에 쌍심지를 켜셨고 아빠는 등을 돌린 채 분을 삭히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평생 그 누구를 향해서도 던져본 적 없는 차디찬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변명을 꺼내보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우리 가족 얼굴에 새겨진 표정 앞에서 그저 어물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남편이 두 손을 어색하게 비비적거린 채 잔뜩 겁먹은 기색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주 잡은 손바닥이 마른 종이가 부딪히는 듯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냈어요. 부모님은 끝끝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더욱 짙게 만들 따름이었어요. 남편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 서진이가 울고불고 해서 장단 맞추느라 나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 있지. 진짜 미안해. 자기야, 몸은 괜찮은 거지?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연락 잘하기로 약속했잖아. 음성이 한껏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한층 더 서늘한 침묵의 기류가 그 짤막한 한마디 안에 깊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아? 설마 진짜 잠을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아빠의 추궁에 남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우물쭈물 거리기만 했습니다. 시선은 화공 어딘가에 닿아 있었고 곧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그게 하필 친구가 집에서 담근 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술을 연거푸 마신 뒤로 잠이 들어서 필름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아빠가 끝내 목청을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던 분인데 그날만큼은 사뭇 달랐어요. 아빠의 두 어깨가 거칠게 들썩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술 처먹고 뻗어서 잤다 그 말인 거네. 그러고도 자네가 아빠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마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닿으리 많지 바짝 엎드린 채 두 손을 단정히 모았어요. 두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라 있었고 음성은 죄책감에 푹 잠겨 한껏 갈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내려보다가 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의 행실이 못내 괘씸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전에 이미 시부모님께서 진심을 다해 남편 대신 깊이 머리를 숙이셨던 터라 친정 부모님도 더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부모님이 다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거든요. 시아버님께서 남편의 멱살을 단단히 움켜쥔 채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시는 통에 오히려 아빠가 시아버님을 뜯어 말려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날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던 두 분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마음 한 자락을 다독일 수 있었던 까닭은 남편이 그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거듭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건넸고 길고 길었던 그날의 소동은 그렇게 가까스로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은 남편 친구들 모임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어요. 남편 친구 아내가 곧 만삭을 앞두고 있던지라 자연스레 이야기가 출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 한 명이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미안함이 짙게 어린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재수씨, 그때는 우리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진통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라고 하던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그 힘든 걸 혼자 견뎌냈으니 참 대단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던 남편이 벼랑간 두 눈을 반짝이며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입꼬리가 양 귀에 닿을 듯 한껏 올라간 채로 기가 막힌 한마디를 툭 건넸어요. 우리 와이프는 완전 쉽게 나왔잖아. 친구들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신이 어떤 실언을 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모양새였어요. 여행 다녀오니까 아기가 딱 나온 거 있지. 완전 대박이었잖아.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입술이 파르르 떨려오는데도 도무지 어떤 단어부터 꺼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다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망언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날의 자리를 어찌어찌 수습하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다 함께 시댁에 모이게 된 자리였어요. 마침 신우이가 만삭의 몸으로 본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흐뭇하게 둘러앉아 안부나 나누었을 자리였건만 그날따라 어쩐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등줄기를 스쳐 지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거실 바닥에 다리를 길게 뻗고 앉아있던 신우이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기 낳을 때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올케도 고생 많았지. 난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 있지. 누나, 우리 와이프는 완전 쉽게 애기 낳았잖아. 그냥 숨풍숨풍 나왔다니까.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이 곁눈으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그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누나도 쉽게 나을 수 있게 와이프한테 기를 나눠달라고 해봐. 임산부들 보니까 서로 기운 받아간다고 하던데. 순간 신우이의 양볼에는 노여움의 홍조가 벌겋게 번지고 있었어요. 곧이어 신우이가 옆에 있던 쿠션을 와락 집어들더니 남편을 향해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쿠션으로 남편의 등짝을 마구마구 날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움에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마치 잘됐다는 표정으로 프라이팬을 신우이의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은 그런 쿠션 따위로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로 대갈통을 확 날려버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두 번 다시 미친 소리를 짓거리지 않지. 엄마까지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네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와? 누가 애를 쉽게 낳았어? 수빈이가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따위로 말하고 자빠졌어. 그 말에 추임새라도 넣듯 신우이가 후라이팬을 마구마구 휘두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이 다시 외쳤습니다. 야, 이 호루자식 같은 놈아. 그날 사돈 두 분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기나 해? 술 처먹고 애 낳는 것도 못 본 인간이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해? 넌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시어머님의 음성에는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켜켜이 묻어뒀던 미안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님이 시노이 손에서 후라이팬을 빼앗아 들었는데요. 시노이도 옆에서 손뼉을 치며 더욱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에 똑바로 교육시켜놔야 두 번 다시 미친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그날 시어머님과 시노이의 그 매서운 창교육 앞에서 남편은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제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님 입에서는 쌍놈의 새끼라는 말까지 절로 새어나올 지경이었으니 그날의 풍경은 그야말로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고모부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매형은 누나같이 드된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누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누나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누나는 말이야. 눈치 없고 바보짓 하는 사람들만 혼내. 난 눈치가 무진장 빨라서 혼난 적 거의 없어. 오히려 대접받고 사는걸? 그러게 처남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앞으로도 평생토록 처남댁한테 충성하고 살 생각해. 아무튼 볼 때마다 처남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 언젠가 한번 크게 혼날 줄 알았다니까. 고모부마저 한심하다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자 남편은 결국 길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남편이 한심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어줍잖게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호되게 야단을 치며 제게는 둘도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잘한 실수를 해도 웬만한 일은 너그러이 참고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댁 식구들의 거듭된 호된 가르침 덕분에 남편도 어느덧 조금씩 결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날 가만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친구가 적잖이 놀란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댁 가족들이 진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많이 놀라는 중이야. 만약 시댁 가족들 아니었음 우리도 이혼한다 만다 그런 얘기 나왔을 거야. 근데 남편이 잘못을 하면 시부모님이 크게 혼을 내주시니 마음이 금세 풀리고 말더라고. 누군가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 진짜 부럽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중립적이라 나도 큰 불만은 없는데 우리 회사 직원은 시어머니가 무조건 당신 아들 편만 들었다는 거야. 저번에도 주식하다 전셋집을 날려먹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 직원한테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남자가 큰일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했다는 거야. 전셋집을 날려먹었는데도? 글쎄 그랬다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했잖아. 그 집 시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큰 잘못을 해도 며느리 때문이라고 한다잖아. 그러다 보니 위에 형도 이혼하고 그 직원도 이혼해서 두 아들이 다 이혼한 거지 뭐. 암튼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시댁 가족들이 워낙 딱 잘라서 남편을 혼내주니까 남편도 많이 변하더라고. 요즘은 그래도 눈치가 빨라져서 다행이야.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적잖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만일 출산날 시부모님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남편의 편에 섰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더 큰 골이 패이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그릇된 모습을 묵묵히 감싸고 두둔하는 것이 결코 그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 호된 가르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지금의 모습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